비가 서울의 거리를 적시던 그날 밤, 민주는 가족 식탁 앞에 앉아 있었다. 손이 떨려 젓가락을 쥐지 못하고 가슴 속에서 터질 듯한 비밀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다. 제가 동성애자예요. 그 한마디가 방안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어머니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아버지의 주먹이 테이블을 내리쳤으며 형제들은 고개를 돌린 채 침묵했다. 민준의 세계가 무너지는 순간 가족은 그에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다시는 이 말을 입에 올리지 말라는 서약서. 그 서류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그의 정체성을 지우려는 칼날이었다. 민주는 25살.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사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가족의 자랑거리였던 그는 세 형제 중 막내로 태어나 늘 밝고 순한 아이였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는 건실한 노동자, 어머니는 시장에서 장사하며 가족을 지탱하는 강인한 여성. 큰형은 결혼해 안정된 가정을 꾸렸고 둘째 형은 군대에서 제대 후 곧바바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정상적인 삶을 사는 남자들. 한국 사회가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민준만이 달랐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속으로 느껴지는 이질감을 숨겨왔다.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이 여자아이들을 쫓아다니는 걸 보며 자신은 왜 소년들의 미소에 가슴이 뛰는 걸까? 그 감정은 죄악처럼 느껴졌고 그는 그것을 깊이 파묻었다. 커밍아웃의 순간은 우연히 다가왔다. 회사 동료와의 대화에서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가족에게 말해야 해. 이 비밀이 나를 갉아먹고 있어. 하지만 그날 저녁, 가족 모임에서 터뜨린 고백은 폭풍을 불렀다. 어머니는 울부짖었다. 내가 왜 그래?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어? 이건 병이야. 고칠 수 있어. 아버지는 고함쳤다. 우리 집안에 이런 치욕이. 내가 형제들 망치려는 거냐? 형제들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큰형은 민준아, 다시 생각해봐. 이건 일시적인 착각일 거야 라고 중얼거렸고 둘째 형은 가족을 생각해. 결혼해서 아이 낳아야지 라고 했다. 그들의 말은 날카로운 화살처럼 민준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울었다. 처음으로 가족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저는 그냥 제가 좋아요. 왜 이게 잘못인가요? 그날 밤 가족은 긴급 회의를 했다. 민주는 방에 틀어박혀 소리를 듣지 않으려 했었다. 문득 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들어왔다. 손에 쥔 종이 한 장. 이걸 쓰고 서명해. 그러면 용서할 수 있어. 서약서였다. 나는 더 이상 동성애자라는 말을 하지 않겠으며 가족의 명예를 위해 정상적인 삶을 살겠노라. 민준의 손이 떨렸다. 그는 그 종이를 받아들었다. 펜을 쥐고 이름을 쓰는 순간 무언가 영원히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아버지, 이게 정말 가족 사랑인가요? 아버지는 대답 대신 등을 돌렸다. 그날 민주는 집을 나왔다. 작은 가방 하나 메고 비가 내리는 서울거리로. 첫 번째 밤은 추웠다. 민주는 익숙한 지하철을 타고 친구의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서약이 그의 입을 막았다. 다음 날 회사에 나갔을 때 그는 웃었다. 어제 가족 모임 재미있었어. 동료들의 질문에 그는 거짓으로 답했다.
속으로는 갈기갈기 찢어지는 기분이었다. 일상은 계속됐지만 그의 내면은 무너지고 있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누구지? 라는 질문이 되풀이됐다. 그는 책을 읽기 시작했다. LGBT 관련 서적을 은밀히 사서 밤늦게까지 탐독했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 가족 중심의 가치관 속에서 동성애자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그 책들은 그에게 희망을 주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 감정은 유효해. 시간이 흘렀다. 한 달 후, 민주는 우연히 카페에서 만난 사람을 만났다. 이름은 태연. 28살의 그래픽 디자이너. 태연은 자유로웠다. 그는 커밍아웃 후 가족과 화해한 경험을 공유했다. 처음엔 나도 아팠어. 하지만 진짜 가족은 내가 행복한 걸 원할 거야. 그 말은 민준의 가슴을 울렸다. 그들은 친구가 됐다. 주말에 함께 산책하고, 영화 보고, 이야기를 나눴다. 태연의 미소는 민준에게 처음으로 안전한 공간을 느끼게 했다. 하지만 서약의 그림자는 여전했다. 민준은 태연에게 고백하지 못했다. 내가 가족을 배신하면 어떻게 돼? 그는 스스로를 탓했다. 겨울이 깊어지던 어느 날, 민준은 큰형의 결혼식에 초대받았다. 가족 모임. 그는 갈아야 할까? 서약이 떠올랐다. 다시는 말하지 마라. 그는 갔다. 검은 정장을 입고 미소를 지었다. 식장에서 어머니를 봤다. 그녀의 눈은 피곤해 보였다. 민준아, 잘 지내? 네. 엄마 대화는 짧았다. 하지만 식이 끝난 후 어머니가 그를 불렀다. 내 방 아직 그대로야. 언제든 와. 그 말에 민준의 눈물이 고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울었다. 엄마는 왜 모르실까? 이게 나의 일부인데. 봄이 왔다. 민준은 태연과 더 가까워졌다. 그들은 공원에서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공공장소에서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태연아, 나 좋아해. 고백은 떨리는 목소리로 나왔다. 태연은 웃었다. 나도. 오래전부터 그들의 키스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회사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민준이가 이상해. 남자랑 붙어 다니던데. 상사는 그를 불렀다. 이미지 관리해. 한국 회사에서 이런 건.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직장을 그만두기로 했다. 더 이상 숨기고 살 수 없어. 여름. 민준은 새로운 직장을 찾으며 프리랜서로 일했다. 태연과 함께 작은 스튜디오를 빌려 디자인 일을 시작했다. 그곳은 그들의 피난처였다. 하지만 가족 소식은 끊이지 않았다. 둘째 형이 아이를 낳았다는 전화. 축하해, 동생. 내 차례야. 민준은 웃으며 받았다. 응. 형, 속으로는 아팠다. 그는 태연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서약서, 가족의 거부. 태연은 안아주었다. 내가 서명한 그 종이는 내가 아니야. 진짜 내 목소리를 찾아. 가을 바람이 불던 날, 민준은 결심했다.
가족에게 편지를 썼다. 저는 여전히 당신들의 아들이에요. 하지만 저 자신도 사랑해야 해요. 제 감정을 숨길 수 없어요. 편지를 보낸 후 그는 기다렸다. 답이 오지 않았다. 대신 어머니가 찾아왔다. 문 앞에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은 나이 들어 보였다. 민준아, 문이 열리자 어머니가 안겼다. 미안해. 엄마가 무서웠어. 내가 고통받는 게 그날. 그들은 밤새 이야기했다. 아버지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눈물은 시작이었다. 민주는 서약서를 꺼냈다. 이걸 찢을게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찢어. 내 삶은 내 거야. 시간은 흘렀다. 겨울이 다시 왔다. 민주는 26살이 됐다. 태연과 함께한 크리스마스. 그들은 가족 모임을 가졌다. 이번엔 태연도 초대됐다. 큰형과 둘째 형은 어색했지만 웃었다. 민준아, 행복해 보이네. 아버지는 마지막에 왔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풀었다. 민주는 울었다. 아버지, 감사해요. 가족은 완벽하지 않았다. 한국 사회의 편견은 여전했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였다. 민준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그는 커뮤니티에 참여해 다른 젊은이들에게 이야기를 나눴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 감정은 소중해. 그의 삶은 이제 빛났다. 형제 중 유일하게 커밍아웃한 그. 이제는 가족의 자랑이었다. 서약서는 불태워졌고 대신 새로운 약속이 생겼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겠다는. 민주는 창밖을 봤다. 서울에 눈이 내리는 밤. 그의 가슴은 따뜻했다. 이게 바로 삶이야. 민준의 일상이 변했다. 태연과 함께한 나날은 작은 기적 같았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하루를 공유하는 그 시간은 민준에게 잃어버린 평화를 되찾아 주었다. 하지만 내면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밤에 잠들기 전 그는 종종 꿈을 꿨다. 가족 식탁에서 서약서를 쓰는 꿈. 깨어나면 가슴이 답답했다. 태연은 그런 그를 안아주며 속삭였다. 천천히 가자. 내 페이스대로. 민주는 고마웠다. 태연은 28살. 부산 출신으로 서울로 올라와 꿈을 쫓는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그는 가족에게 커밍아웃했을 때 어머니가 내가 행복하면 그게 다야 라고 했던 이야기를 자주 했다. 그 이야기는 민준에게 부러움과 동시에 결의를 심어주었다. 새 직장에서 민준은 새로운 도전을 만났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로서 그는 LGBT 커뮤니티를 위한 포스터를 제작했다. 자신을 사랑하세요 라는 슬로건 아래 무지개 깃발이 펄럭이는 디자인. 작업실에서 태연과 함께 밤을 새우며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찾는 기분이었다. 이게 나일 수 있어? 태연이 웃었다. 이미 그래. 그들의 관계는 깊어졌다. 손을 잡고 한강을 걷는 산책. 작은 레스토랑에서 나누는 대화. 민주는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진심으로 느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시험대에 올랐다. 태연의 가족이 서울로 왔다. 민준 씨. 태연이가 많이 의지해. 태연의 어머니는 따뜻했다. 민주는 긴장했다.
태연이와 어머니가 손을 잡았다. 알아. 태연이가 말했어.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고. 그 순간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감사합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떠올렸다. 아직 그 문턱을 넘지 못한 자신. 한편 가족과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다. 어머니의 방문 후 편지 한 통이 왔다. 민준아, 아버지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하지만 엄마는 내 편이야. 민준은 그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그는 형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형들, 나 만나줄래? 큰형의 답은 빨랐다. 언제든. 그들은 카페에서 만났다. 어색한 인사 후 민준이 입을 열었다. 형들, 나 아직도 그 서약 때문에 괴로워. 둘째 형이 한숨을 쉬었다. 우리도 미안해. 그때는 충격이었어. 내가 갑자기 큰형이 끼어들었다. 하지만 이제 보니 내가 웃는 게 제일 좋아. 태연이, 그 사람 괜찮아 보이던데. 민준은 놀랐다. 형이 알아. 형들이 웃었다. 엄마가 말했어. 그날 그들은 오랜만에 웃었다. 형제의 유대는 여전했다. 하지만 갈등은 피할 수 없었다. 회사 프로젝트에서 민준의 디자인은 논란이 됐다. 클라이언트가 이건 너무 과격해. 한국에서 팔릴까? 라고 했다. 민준은 화가 났다. 이건 사람들의 목소리예요.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태연의 도움으로 디자인을 수정하며 더 세련되게 만들었다. 그 프로젝트는 성공했다. 소셜미디어에서 감동적이다 라는 댓글이 쏟아졌다. 민준은 처음으로 자부심을 느꼈다. 내가 변화를 만들 수 있어. 여름 끝자락, 태연과 민준은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로. 푸른 바다 앞에서 그들은 맹세했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돌아와서 충격적인 소식이 왔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 심장 문제. 민준은 달려갔다. 병실에서 아버지를 봤다. 창백한 얼굴. 아버지가 눈을 뜨며 말했다. 민준아, 왔구나. 민준은 손을 잡았다. 미안해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 엄마가 말했어. 내 삶을 존중해야 한다고. 그 말은 민준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 아버지의 손은 떨렸다.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줄래? 민준은 울었다. 당연하죠. 사랑해요. 아버지. 퇴원 후 가족은 모였다. 이번엔 모두. 태연도 불려왔다. 어색한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가 잔을 들었다. 태연 씨, 우리 민준 잘 부탁해. 태연이 고개를 숙였다. 네. 아버님, 그날 서약의 잔재가 사라졌다. 민준은 느꼈다. 변화는 작은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걸. 민준의 27번째 생일이 다가왔다. 태연이 깜짝 파티를 준비했다. 친구들, 동료들, 그리고 가족. 작은 파티장에서 민준은 놀랐다. 이게 어머니가 케이크를 들고 왔다. 생일 축하해. 우리 아들, 형제들은 술잔을 들었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 태연이 속삭였다. 사랑의 그 밤, 민주는 행복의 절정에 섰다. 하지만 삶은 여전히 도전이었다. 한국 사회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거리에서 손을 잡은 그들을 힐끔거리는 사람들. 뉴스에서 동성 결혼 논란. 민주는 피곤했다. 태연아. 때론 포기하고 싶어 태연이 안았다. 포기하지 마. 우리가 변화를 만들자. 민주는 커뮤니티 활동에 더 깊이 뛰어들었다. 서울의 LGBT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젊은 청소년들이 찾아왔다. 저도. 그런데요. 어떻게 해야 해요? 민주는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처음엔 무서웠어. 가족이 거부했지. 하지만 솔직해지는 게 자유야. 그의 말은 그들에게 희망이 됐다. 한 소년, 17살 지훈이가 말했다. 형, 감사해요. 덕분에 용기 나요. 민주는 그 아이를 보며 과거의 자신을 봤다. 너는 강해. 믿어. 가족과의 관계는 천천히 회복됐다. 어머니는 자주 전화했다. 민준아, 뭐 먹고 지내? 태연이랑 맛집 갔어요. 어머니가 웃었다. 그 애, 착해 보이네. 데리고 아버지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주말에 골프를 치자고 했다. 아들아, 같이 치자. 코스에서 아버지가 물었다. 행복하냐?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는 아버지가 한숨 쉬었다. 내가 그 서약서. 후에 민준이 웃었다. 지났어요. 지금이 중요하죠. 하지만 시련이 왔다. 태연의 직장 문제가. 회사가 구조조정을 했고 태연이 해고됐다. 민준아, 나 어떡해? 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주는 안겼다. 함께 이겨내자. 내 재능은 빛나. 그들은 함께 새로운 기회를 찾았다. 태연은 프리랜서로 전환. 민준의 프로젝트에 합류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의 유대는 더 강해졌다. 고마워. 민준아. 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어. 겨울. 크리스마스 이브. 그들은 한강에서 불꽃놀이를 봤다. 내년엔 더 나아질 거야. 민준이 말했다. 태연이 키스했다. 우리 결혼하자. 민준은 놀랐다. 진짜? 응. 법이 안 돼도 우리만의 약속으로 그들은 반지를 샀다. 간단한 은반지. 손가락에 끼운 순간 영원함을 느꼈다. 새해가 밝았다. 민주는 책을 쓰기로 했다. 자신의 여정을 담은 에세이. 커밍아웃의 후유증. 출판사에 제안서를 보냈다. 거절이 2번 왔지만 3번째에 받아들여졌다. 이야기가 필요해요. 편집자가 말했다. 쓰는 과정은 고통스러웠다. 서약서의 밤. 가족의 눈물. 태현의 미소. 모든 게 페이지에 스며들었다. 출간일. 가족이 서점에 왔다. 아버지가 책을 들었다. 잘 썼네. 민준이 울었다.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다. 인터뷰에서 민준은 말했다. 가족의 사랑이 나를 구했어요. 보수적인 한국에서
변화는 가능해요. 그의 목소리는 퍼졌다. 젊은이들이 편지를 보냈다. 형 덕분에 커밍아웃 했어요. 민주는 답했다. 자랑스러워.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민주는 28살이 됐다. 책의 성공으로 그는 강연 요청을 받았다. 대학 캠퍼스, 기업 워크숍, 자기 수용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무대에 서서 그는 떨렸다. 저는 형제 중 유일하게 커밍아웃한 사람이에요. 가족이 서약서를 내밀었죠. 청중의 박수가 터졌다. Q&A에서 한 학생이 물었다. 가족이 화해한 비결은? 민준이 웃었다. 시간과 대화, 그리고 용서. 그의 이야기는 영감을 줬다. 태연과의 삶은 안정됐다. 그들은 작은 아파트를 구했다. 주방에서 요리하고 발코니에서 와인 마시며. 우리 집이야, 태연이 말했다. 민준이 안겼다. 네, 하지만 행복 속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태연의 건강 문제, 스트레스로 이궤양. 병원에서 민준은 불안했다. 괜찮아질 거야, 의사가 말했다. 민준은 간호했다. 약 챙겨주고, 영양식 만들고. 그 과정에서 그는 사랑의 깊이를 알았다. 태연아, 무슨 일이 있어도 곁에 있을게. 가족은 더 가까워졌다. 어머니가 요리를 해왔다. 태연이 먹어봐. 태연이 맛있다고 하자. 어머니가 웃었다. 형제들은 골프 모임에 태연을 불렀다. 형수님. 아니. 태연아. 잘 쳐. 웃음이 터졌다. 아버지는 민준에게 말했다. 내 책 읽었어. 자랑스러워.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 하지만 사회적 압력은 계속됐다. 온라인에서 악플이 달렸다. 동성애 선전이야. 가족을 망치는 놈. 민준은 상처받았다. 태연이 위로했다. 그건 무지야. 내가 빛나. 민준은 블로그에 썼다. 혐오는 무지를 낳아요. 이해를 부탁해요. 그의 글은 지지받았다. 여름 휴가. 그들은 유럽으로 갔다. 암스테르담의 프라이드 퍼레이드. 무지개 깃발 아래 손잡고 행진. 이게 자유야. 민준이 외쳤다. 돌아와. 그는 더 적극적으로 됐다. 법 개정 캠페인에 참여. 동성결혼 합법화 서명운동. 수천 명이 동참했다. 가을. 큰 사건. 둘째 형의 아이 세례식. 민준과 태연이 갔다. 교회에서 목사가 물었다. 태연 씨는? 민준이 말했다. 제 파트너예요. 어색한 침묵 후 사촌들이 박수쳤다. 축하해. 그날 가족의 포용이 커졌다. 겨울. 민준은 상을 받았다. 인권활동가 상. 시상식에서 그는 말했다. 이 상은 가족과 태연에게 바칩니다. 그들의 사랑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박수가 터졌다. 민준의 삶은 이제 균형을 찾았다. 29살. 그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젊은 LGBT 청년들을 위한 그룹 세션. 내 이야기를 들려줘. 그는 듣고 조언했다. 한 소녀, 수민이가 말했다.
가족이 싫대요. 민준이 안았다.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내가 제일 중요해. 그의 멘토링은 변화를 만들었다. 참가자들이 감사해요. 형 이라고 했다. 태연은 회복됐다. 새로운 프로젝트로 바빴다. 민준아, 우리 스튜디오 키우자. 그들은 팀을 꾸렸다. 젊은 디자이너들, LGBT 아티스트들. 스튜디오는 창의의 공간이 됐다. 클라이언트가 늘었다. 당신들 디자인 감동적이에요. 가족 모임은 정기적이었다. 명절에 어머니의 집. 다 같이 먹자. 아버지가 태연에게 술을 권했다. 건강히 지내. 태연이 웃었다. 네. 아버님, 형제들은 아이들과 놀며. 삼촌. 안아줘. 민준의 가슴이 벅찼다. 하지만 위기가 왔다. 민준의 우울증. 성공 뒤의 공허. 밤에 울음이 터졌다. 내가 충분할까? 태연이 안았다. 넉넉해. 쉬자. 그들은 휴가를 갔다. 강원도 산장. 눈 내리는 숲에서 대화했다. 내 약점도 사랑해. 민준이 고마웠다. 봄. 민준은 회복됐다. 요가와 명상. 마음 챙김. 그는 책 2번째를 썼다. 사랑의 여정. 출간 후. 또 베스트셀러. 여름. 프라이드 행사. 민준은 스피커. 한국에서 우리는 싸우고 있어요. 하지만 희망이 있어요. 군중이 환호했다. 가을. 태연의 제안. 결혼식 올리자. 가족과 함께. 민준이 동의했다. 작은 예식장. 가족, 친구들. 영원히 함께. 서약은 사랑의 것이었다. 겨울. 30살 생일. 민준은 창밖을 봤다. 이게 내 삶. 감사함이 흘렀다. 민준의 30대는 성숙의 시기였다. 스튜디오는 성장했다. 직원 10명. 다양성을 테마로. 프로젝트, 기업 DEI 캠페인. 성공적. 태연과 결혼 생활. 법적 아니지만 감정적. 우리 규칙, 매일 감사 말하기. 그들은 지켰다. 가족, 손주들. 민준은 삼촌 역할. 이야기 들려주고. 사랑은 모두 같아. 사회활동, 국회 청원. 동성 파트너십법. 민준 증언. 제 가족처럼 많은 이들이 필요해요. 개인적 성장, 여행, 독서, 자기 발견, 실현, 미디어 스캔들. 민준의 사생활. 그는 대응. 프라이버시 존중해주세요. 태연 지지. 강해. 결과, 팬 증가. 롤모델. 민준은 32살. 책 3권째. 포용의 사회. 국제 컨퍼런스 초대. 한국의 변화 주제. 태연, 전시회. 아트스. 민준 자랑. 가족, 아버지 건강관리. 민준아, 내 덕에 웃어. 커뮤니티, 센터 이사. 자금 모금. 로맨스, 데이트 나이트. 여전해. 도전, 법정 싸움. 차별 소송. 승리.
변화는 일어나고 있어. 최종 챕터. 민준 35살. 회고. 서약서에서 시작된 여정. 가족 재회. 자랑스러워. 태연, 영원히. 사회, 법 통과. 동성 파트너십. 민준, 희망의 불씨. 결말, 서울 야경. 사랑은 이겨내. 가치, 용기. 용서. 사랑.